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혈압약 ABCD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혈압약의 ABCD 중에 AC 이니비터와 ARB, 즉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저해제, 그리고 ARB, 안지오텐신 리셉터 차단제, 리셉터 블로커, 그래서 ARB,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A의 마지막 알파 블로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이퍼텐션의 정의 140 또는 90, 140 이상이거나 수축기가 또는 이완기가 90 이상일 때 미리메타 머큐리죠. 당연히 하이퍼텐션이라고 정의를 한다. 혈압약 중에 이제 ABCD의 A 중에 AC 이니비타 프릴로 끝나는 일반명, 그 다음에 사탄으로 끝나는 ARB, 그 다음에 오신으로 끝나는 알파 블록카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 프릴과 살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오신으로 끝나는 알파 블록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AC 이니비터나 ARB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RAS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리고 또 오늘 공부할 이제 알파 베타 수용체 차단제, 알파 베타 수용체에 대해서도 RAS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지오텐신 기능 2 한번 외워볼까요? 첫째는 혈관 수축작용이 강력하다. 에피네프린보다 더 강한 수축작용이 있다. 두 번째는 알도스테론을 통해서 소디움을 물과 함께 재흡수시켜서 혈압을 올린다. 세 번째는 ADH, 바소프레신을 피트유터리에서 분리시키고 안지오텐신 2 자체가 또 소디움과 물을 재흡수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도스테론을 통해서 재흡수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네 가지. 그다음에 AC 이니비터의 종류, 부작용, 카프토프릴이라는 이니셜 가지고 기침 없는 AC 이니비터는 없다. 그리고 저혈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부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ARB의 종류, 부작용, 특히 하이퍼칼레미아도 당연히 알도스테론을 저해야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AB 혈압약의 ABCD 중에서 A, 그 중에서 알파 블로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알파 블로커는 알파 리셉터 블로커입니다. 알파 리셉터, 알파 1과 2가 있는데 알파 리셉터 블로커. 그러면 알파 1은 뭐고, 그러면 알파가 있으면 베타도 있냐? 그렇죠? 알파, 베타, 감마는 없고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이 리셉터는 교감신경 전달 수용체입니다. 교감신경 물질인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의 전달 수용체인데, 이 교감신경부터 오토노믹 너브 자율신경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고, 그 교감신경의 전달 물질이 알파와 베타 수용체고, 그걸 차단하는 게 알파 리셉터 블로커, 베타 리셉터 블로커인데, 오늘 이제 알파 리셉터를 알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 교감신경은 심파스틱 너브 시스템, 교감신경 시스템의 수용체인데, 리셉터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워도 조금 복잡해도요. 그 아드레날직 리셉터인데, 아드레날직 리셉터는 당연히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이 수용체에 반응을 해서 나타내는 반응이죠. 그럼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다시 말해서 영어권에서는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 그러는데, 에피네프린과 노아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노아나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면 에피네프린과 노아에피네프린 여러분이 딱 듣기에도 이거는 긴장했을 때, 또 싸울 때, 우리가 불안할 때, 이럴 때 분비되는 물질이고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강심제로 노아에피네프린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장이 혈압이 떨어졌을 때, 또 우리가 혈압을 올려야 될 경우에 긴장을 초래할 때 분비되는 물질이다 하는 것은 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감신경 전달 물질이죠.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물질이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인데, 그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이 어디에 작용을 하느냐? 우리 몸에 뭐 아무데나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수용체가 알파 1, 2, 베타 1, 2, 3.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로 나누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그것까지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하여튼 어찌됐거나 어떤 교감신경이 작용을 할 때 어떤 부위는 피가 많이 가야 되고 똑같은 혈관이지만 어떤 부위는 피가 안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를 밤 12시에 지나간다 했을 때는 긴장을 하게 되죠. 또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는 차단이 되고 당연히 근육과 또 뇌와 또 눈동자가 열려야 되고 이런 혈류는 열려야 되죠. 모든 심장의 기능을 도망가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용체가 똑같은 혈관이라도 피부로 가는 혈관, 장으로 가는 혈류는 차단이 되고 그 스켈리탈 머슬, 근육으로 도망가는 데 쓰는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위는 알파 수용체가 어떤 부위는 베타 수용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를 자세하게 비유를 하면 너무 또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이 교감신경 수용체를 통해서 명령이 전달이 된다. 그 명령 전달은 어떤 부위는 알파가 많고 어떤 장기는 베타가 많다. 이런 거를 이제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알파라도 똑같은 교감신경의 수용체라도 여기서 보면은 알파는 노에피네프린이 더 작용이 강하고 베타는 에피네프린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베타 같은 경우는 심장 안에 베타 수용체가 많거든요. 베타 또 폐에도 있고 베타2 같은 경우는 베타1 같은 경우는 심장 안에 많은데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은 심장 맥박이 빨리 뛰고 수축력이 증가하죠. 근데 그거를 주로 에피네프린이 감당을 한다 이겁니다. 왜? 베타에는 외우기 쉽게 베타에는 E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베타가 E, B-E-T-A. 그래서 베타는 E, 에피네프린. 베타는 E가 있으니까 에피네프린이 주로 작용을 하고 알파에는 알파벳 E가 있어요 없어요? A, B, C, D, E.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No E. 이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에는 노에피네프린이 주로 작용을 하고 이거는 뭐 이렇게 외우기 쉽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노에피네프린은 이가 알파 수용체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외우시고요. 베타는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네프린이 주로 작용을 한다 하는 걸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에피네프린이라도 알파에는 별로 작용을 안 하고 베타에는 작용을 많이 한다. 왜? 에피네프린 E가 있고 알파에는 E가 없어요. 노 E.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없다.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되고 하여튼 어찌됐거나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 긴장을 하고 싸우고 파이트 or 플라이트 액션에 있어서 장기별로 서로 다른 반응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를 해왔다 하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경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또 훑어보는 들여다보는 게 필요한데 우리 몸은 이제 중추신경, 말초신경 있죠. 중추신경은 브레인 스파이널 코드, 그러니까 뇌와 척추 신경이 있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중추신경, 척추도 중추신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은 이제 중추신경에서 분지가 되지만 한번 강글리온을 지나서 이렇게 나와서 말초 장기에 분포하는 것을 말초신경이라고 그러죠. 그럼 말초신경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감각신경도 있고 감각신경은 중추신경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나오는 모타가 있습니다. 모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마틱, 오토노믹이죠. 모타는 소마틱은 우리가 수익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고개를 움직이고 하는 거를 소마틱이라고 그러고 오토노믹은 심장이 뛸 때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뛰고 심장이 빨리 뛰고 늦게 뛰고 그렇지 않죠. 또 숨도 내가 잠잘 때 저절로 숨이 쉬어지는 거지 숨이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율입니다. 자율신경계죠. 그 자율신경계가 시도 때도 없이 빨리 뛰어도 안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느리게 뛰어도 안 되는 거죠. 급할 때는 빨리 뛰고 잠잘 때는 느리게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장만을 예를 들면은. 그리고 또 소화도 아무 때나 소화액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때 음식이 소화가 잘 되게끔 장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심파세틱, 파라심파세틱으로 우리가 조절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를 그 중에 심파세틱, 교감신경의 수용체가 알파, 베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신경계에서 말초신경, 말초신경에서 자율신경, 자율신경에서 교감, 부교감인데 그 중에 교감신경의 수용체가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이 알파와 베타 수용체를 타고 그것 때문에 작용을 하는데, 그거를 차단하는 게 알파 차단제고 베타를 차단하는 게 수용체를 베타 차단제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지만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슴이 이 영양이 치타를 만났을 때 움직이는 게 교감신경이고, 사슴이 풀을 우리도 똑같습니다. 호랑이한테 쫓길 때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고 식욕이 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영어로 교감신경은 fight or flight 리액션 때 가동하는 모든 우리 몸의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을, 심파세틱 너브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이제 레스트 앤 다이제스트, 휴식 때 풀을 뜯고 있을 때 영향이 작용하는 그런 게 부교감, 파라심파세틱 너브 시스템의 작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교감신경의 예를 들면 당연히 우리가 그 파이트 or 플라이트 교감신경이 작동이 되면은 알파 베타 채널을 리셉터를 통해서 눈동자는 열리게 되고 도망가는 길을 찾아야 되니까 맥박은 빨리 뛰게 되고, 근육에 힘이 솟구치고 카필라리가 열려서 근육으로 가는, 또 브레인, 뇌로 가는 혈류가 열리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심파세틱 너버 시스템의 알파, 베타 리셉터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복잡한 그림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수없이 많이 제가 알파, 베타 리셉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이제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좀 힘들어도.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 이제 스파이널 그 뇌신경의 3790입니다. 3790. 뇌신경이 12쌍이 있는데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3790 다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10번째가 예를 들면 베이거스 너브죠. 그래서 세 번째가 오큘로모타, 뭐 3, 7이 페이셜, 9가 글로스파린지알 뭐 이런데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뇌신경의 3790과 세크럼, 이 세크럴 이 척추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잊어버리고, 오늘 배울 이제 알파, 베타 이걸 알기 위해서 척추에서 나오는 그 교감신경은 소락시코 룸바입니다. T2에서 L 룸바 스파인에서 나오고, 이 나오는 중추신경이죠, 여기까지는. 그러나 거기가 척추 바로 옆에 있는 강글리온을 통해서 지나오면서 말초신경이 나오는데, 모든 장기의 심파스틱 너브 시스템과 파라심파스틱 너브 시스템이 다 작동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 보면 눈, 셀리바리 글랜드, 하트, 렁 뭐 다 있죠. 모든 장기에. 그러나 이 심파스틱 너브 시스템과 파라심파스틱 너브 시스템은 작용하는 리셉터가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서 긴장을 했을 때 전달되는 그런 리셉터, 또 분비되는 노아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물질,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교감신경은 말초신경 중에서도 fight or flight 리액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몸의 소라코 룸바 스파인에서 분비되는 신경에 있어서 우리가 각 장기로 지령이 전달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지령이 전달이 될 때 알파 리셉터, 베타 리셉터, 이제 또 조금 들어가면 알파1, 알파2, 뭐 베타1, 베타2, 베타3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공부를 다시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런 리셉터, 수용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는 군대 지령도, 우리가 군에서 어떤 간첩이 왔다, 뭐 지령을 내릴 때 어떤 공수부대, 어떤 부대에 누구한테 지령을 내리지, 뭐 하늘에다 대고 간첩이 나타났다 해서 그게 지령이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1 차단제는 알파1 리셉터,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의 아드레날린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아드레너지क 리셉터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에피네프린이죠. 알파1 아드레너지क 리셉터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걸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1 교감신경의 리셉터가 하는 역할이 역할을 차단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고혈압이 된다든지 긴장, 뭐 그 베나인 프로스테틱 하이퍼플라지아 여기를 수축을 하는 것을 풀어주는 게 블로커 역할이 되고 혈압을 치료하는 게 블로커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오신이 붙는다 그랬죠. 알파1은 프라조신, 뭐 독사조신 이런 오신이 붙는 거는 다 알파1 차단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알파1 리셉터는 알파2, 알파1이 있는데 알파1 리셉터는 혈관, 장기에 그리고 유리너리 리텐션, 뭐 유리너리 여기에 알파1 리셉터가 이 수축을 합니다. 또 위장도 그렇고 전립선도 그렇고요. 방광목도 그렇고 이 목을 졸라요. 그 다음에 이 산동을 시킵니다. 산동을. 왜? 이 수축을 근육이 수축을 하면 이게 퓨필이 늘어나게 돼 있죠. 이게 퓨필이 이렇게 방사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혈관 수축을 해서 혈압을 또 늘릴 곳은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이 소변 쓸데없이 소변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방광은 수축이 돼서 막아버리고요. 소변이 안 나오게 있는 소변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큘레이션도 수축이 필요하죠. 이 긴장을 해야 아주 사정을 할 때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떨고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흥분이 되면 그래서 그것도 알파 리셉터가 작용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블로킹이 되면 다 차단이 되는 거죠. 알파2는 여러분들이 뭐 꼭 알아야 되나 알면 좋습니다. 알파2는 반대입니다. 알파1은 스티뮬레이션, 알파2는 이니비션. 그래서 에피네프린, 분비된 노아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을 걷어들이는 작용을 합니다. 걷어들이는 작용. 다시 나중을 위해서 걷어들이는 작용을. 그 시냅스 부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에피네프린이 교감신경 물질이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에피네프린이나 노에피네프린 작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수용체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니비션, 이거는 스티뮬레이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알파 수용체에 대해서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베타1은 심장과 키드니에 주로 작용을 하는데 알파1은 일반 혈관, 블라드 베슬, 혈관이죠. 혈관의 끝을 보면 동그래요. O 같이 생겼습니다. O. 그래서 혈관.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아까 알파에는 E가 없죠. 그래서 노아에피네프린, 베타에는 E가 있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주로 작용한다고 외운 것처럼 혈관의 세포 O, 알파 1이니까 ONE로 보면은 혈관이 동그래요. 이 끝을 보면 끝을. 그래서 O, 1. 그 다음에 이제 neck of bladder, prostate, stomach. 여기는 스토막이죠. 그 다음에 블레더, 넥. 그 다음에 프로스테이트. 여기에 입구에 근육을 수축을 시킵니다. 수축을. 그래서 필요 없이 음식물이 내려가거나 하면 식욕이 없게 만들고 오줌이 만들어져서 나오거나 이런 걸 막아버리고 전립선도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N, neck of blood prostate. 그래서 원이니까 ONE, 그 중에 N. E는 눈입니다. 눈은 산동을 시키죠. 눈을 긴장을 해야 눈이 커져서 이렇게 빨리 도망갈 것을 보니까. 그래서 알파1은 이 이니비션, 스티뮬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자극을, 근육을 수축시키고 또 넥을 조이고 넥을 그다음에 눈을 근육이 수축되니까 눈이 커지죠. 방사선으로 한 부위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좁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알파1은 원을 스티뮬레이션 시킨다. 혈관, O는 혈관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외우시면은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나중에는 굉장히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알파2는 알파1하고 반대예요. 에피네프린이나 노에피네프린을 이니비션 한다고 그랬죠. 걷어들여요. 1은 스티뮬레이션, 2는 이니비션. 그래서 이미 분비된 에피네프린을 걷어들여서 작용을 끝내는, 위닝 오프하는. 그래서 2는 끝낸다. 이니비션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베타 차단제도 마찬가지예요. 베타1은 아까 알파1이 1에 있다고 그랬죠. 일반 혈관 O, 네코 블레드 프로스테이트 스토막, 그 다음에 E가 I, 눈. 그런 데서 스티뮬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베타1은 하트하고 키드니예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베타1은 베타. E가 있으니까 에피네프린, 1이니까 심장이 하나다. 그래서 이 베타1 하트하고 키드니에 있어서
심장을 빨리빨리 뛰게 하고 수축력을 느리고 리셉터가 여기가 많다는 얘기죠. 키드니의 죽스타그로멜룰라 에퍼러투스에서 레닌을 분비시켜서 라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으로 해서 혈압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베타2는 베타1은 알파도 스티뮬레이션이고 알파2는 이니비션이라고 그랬죠. 베타1은 스티뮬레이션이고 베타2는 이니비션이에요. 똑같습니다. 알파1이나 베타2나 1은 스티뮬레이션, 2는 이니비션. 베타2는 어디에 주로 분포하냐? 아까 알파1에 분포했던 것들이 베타2에도 분포를 해요. 스무스 머슬, 오간, 글랜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베타2는 스티뮬레이션이 되면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확장이 돼요. 왜? 이니비션 하니까. 그래서 폐에서는 베타2가 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양쪽에. 그래서 베타2. 폐에서는 혈관이 늘어납니다. GI 트랙트 늘어나요. 블레더 늘어나요. 반대로입니다. 아까 알파1하고 반대로. 그래서 베타 긴장이 될 때 우리가 파이트와 플라이트 이 사슴이 치타를 만났을 때 기관지가 닫혀야 됩니까? 열려야 됩니까? 열려야 됩니다. 폐 기관지가 열리고 폐가 숨을 브론쿠스가 열리고 숨을 더 많이 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베타2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GI 트랙트의 블레더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필요 없는 거는 반대로 페리스탈시스, 다이제스션 없애야죠. 언제 한가롭게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간에서는 글루코스가 분비돼서 빨리 에너지원을 보충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블레더 넥 이런 것들은 유리네이션을 또 감소시키고요. 그래서 단지 아까 알파1에서 4개 블레드 스토막 프로스테이트의 4개 그 머슬의 수축뿐만 아니라 이 방광이 확장이 돼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셨는데 소변이 굉장히 마려운데 어떤 아주 사장님을 만났어요. 걸어가다가 화장실에 가다가 그러면 소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소변이 안 나오게 되죠. 왜요? 바로 이런 베타2 작용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소변을 절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베타2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워둬야 될 건 베타1은 원이니까 심장에 있고, 2는 폐가 두 개니까 폐에 있고, 1은 스티뮬레이션, 베타2는 이니비션. 베타3는 여러분이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타3도 이제 교감신경의 일종이니까 지방세포를 녹여서, 사람이 계속 아침 저녁으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어때요? 마르죠. 물론 많이 먹어서 살찐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은 마릅니다. 왜? 지방질이 분해가 돼서.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이게 이제 베타3에서 작용을 하는 그런 거단 말이죠. 더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베타3는 우리가 이제 좀 생략을 하고요.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가 있다고 그러는데, 1은 알파건, 베타건 스티뮬레이션입니다. 스티뮬레이션, 자극. 2는 알파건, 베타건 이니비션을 해요. 그러면 알파1은 아까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ONE. 혈관, O가 이제 혈관의 끝 모양, N, 네코, 블레드, 프로스테이트, 스토막. 그 다음에 E가 눈. 그거를 스티뮬레이션 하니까 눈은 열리고 혈관은 닫히고 이 네코, 블레드, 프로스테이트가 닫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베타1은 원이 심장 하나니까 2가 롱. 베타1은 하트하고 키드니에 있는데 이 하트와 키드니를 자극을 한단 말이죠. 스티뮬레이션. 알파2는 아까 이니비션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피네프린과 노아에피네프린을 위닝 오프, 없애는, 상쇄하는 작용을 알파2가 하게 되고, 베타2는 또 이니비션이에요. 그러나 분포가 어디에 있냐면은 베타2는 이 알파1이 분포했던 것에 똑같이 분포를 해요. 근데 베타2는 주로 폐에서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숨을 더 많이 들어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장이나 뭐 이런데 또 소변 방광이나 이런데 분포를 해서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이렇게 이니비션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그 전 슬라이드를 또 보시고요. 자, 알파 차단제 종류는 알파1과 2가 있다고 그랬죠. 주로 이제 알파1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알파2는 뭐 별로 알 필요 없고요.
근데 알파 1이고 2고 다 이제 이니비션 하는 게 이제 난 셀렉티브 비선택적 알파 차단제로 펜토라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알파 1은 흔히 쓰이는 전립선 치료제 탐슬로신 하루날로 판매가 되고 있죠. 이 탐슬로신 같은 오신 계통의 대부분의 약들이 알파 1 차단제인데 주로 혈압약보다는 전립선 치료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밑에 나오는 카보이딜롤과 라베탈롤 같은 베타 블로커죠. 롤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알파 차단 효과도 겸하고 있다. 카베딜롤은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죠. 알파, 베타 겸용으로 차단을 한다. 이거 딜라트렌드라는 약으로 상품명으로 판매가 아마 되고 있을 겁니다. 알파 블로커의 이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으로는 당연히 저혈압이 있겠죠. 저혈압 뭐 혈압약이니까 저혈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혈관 블로커니까 차단이죠. 그래서 원을 차단합니다. 알파 1 아까 혈관 뭐 네코 블레더 그다음에 눈 아이 그래서 타키카디아 뭐 저혈압이 되면 타키카디아가 되고 헤드에이크 이제큘레이션도 수축을 못하니까 떨어지죠. 이 알파 블로커를 쓰면은 그래서 많이 쓰면 그리고 네이설 컨제스천 이게 늘어나 가지고 코가 이렇게 빡빡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 1과 2에 따라서 부작용들이 뭐 이렇게 또 작용들이 다르기는 하는데 뭐 아마 이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또 문제풀이를 해보죠. 다음 아드레너직 리셉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아드레너직은 아드레날린과 노아드레날린이 작용하는 수용체다 이거죠. 그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중에서 교감신경 작용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고요. 그 교감신경은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알파는 다시 알파1, 알파2, 베타는 베타1, 베타2, 베타3가 있는데 알파1과 베타1, 베타2를 주로 아시면 되고 알파1, 1은 베타건 알파건 스티뮬레이션 자극, 2는 이니비션 저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크게 알파와 베타 수용 맞죠? 교감신경계의 반응을 일으킨다. 자,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조금 고개를 좀 이상하죠. 노에프네프린과 에프네프린에 반응한다. 당연하죠. 아드레날린이니까. 심장세포 등 전신혈관에도 존재한다. 맞죠? 근데 중추신경이 아니라 말초신경이라고 그랬죠. 교감신경,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은 교감, 부교감 다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알파 수용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알파1과 2로 나눈다. 맞죠? 교감신경에 당연히 알파, 베타는 교감신경 수용체입니다. 나타나는 반응을 비교한다. 알파 수용제는 오신으로 끝난다. 차단제는 알파1 수용체는 주로 혈관 수축, 동공 확장, 위방감, 전립선 수축에 간다. 아까 원이라고 그랬죠. O 혈관, N 네코 블레더, 프로스테이트, 이 스토막. 그 다음에 I, 1, O, N, E 중에 I는 동공확장. 이건 맞죠. 알파2 수용제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위닝, 감소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이 답이 틀린 거는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알파 차단제가 아닌가. 알파 차단제는 뭘로 끝난다고 그랬죠? 오신. 다 오신인데 1번이 롤입니다. 프로프라놀. 이거는 뭐죠? 베타 차단제입니다. 베타. 자, 다음은 알파 차단제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만을 모은 것은 고혈압 치료제로도 사용된다. 맞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맞죠? 혈관 확장을 일으킨다. 당연히 차단했으니까 교감신경은 대부분 일으키죠. 그래서 저혈압이 되는 거죠. 고혈압 치료제가. 동공을 확대시킨다. 알파 차단제가 되면은 동공을 확대. 알파 리셉터가 자극이 되면 동공이 확대되고 알파 차단제를 쓰면 동공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